여러분, 제가 일본 여행을 약 5년 만에 다녀왔습니다. 도쿄는 거의 7년 만인 것 같고요. 이 영상은 브이로그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원래 중국 구매 대행을 하기 전에 원래 일본 패션 브랜드몰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세이 미야케, 타이틀리스트, 오라리, 캐피탈 등등 브랜드 제품을 판매했었고, 그때 일본 식품을 같이 판매하려고 구매 대행 식품 영역 등록증도 등록했는데요. 그러다가 작년에 일본 구매대행에서 중국 구매대행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사입 위탁몰과 중국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디지털 노마드를 생활하게 되면서 작년부터 해외에 있는 시간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서 제가 블로그도 여행 블로그로 틀게 되었어요. 이 일본에 다녀오고 일본을 자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너무 커져서 문득 든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일본 구매대행도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긴 한데 딱 하루에 4시간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뭔가 되게 맨날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되게 바쁘기도 했고 유튜브 촬영을 못했던 게 일단 A형 독감 때문에 2주 정도 알았고, 또 지금 목감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딱 새해 맞이 제가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저는 퇴사하고 지금 벌써 4년, 5년째 제 개인 일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잘 되다가 망하기도 했었고, 또 일본 구매 대행도 했다가 뭐 다시 중국 구매 대행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찔러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튜브도 시작하고 인스타그램도 시작하고 뭐 블로그도 시작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디지털 노마드로 생활을 하면서 해외에 좀 자주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 블로그로 작년에 전환을 하고 이것도 조금 끌어올리느라 바빴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도 조금 뭔가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앞으로 여행이나 뭐 제가 해외에서 디지털 노마드 생활을 잘 하려면은 좀 더 해외랑도 많은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서 또 몇 달 동안은 또 블로그에도 집중하고,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사입과 위탁물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정말 생뚱맞은 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돌아왔냐면요. 사실 올해 조금 해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이거를 제가 정말 이 바쁜 일정에서 이거를 정말 소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치만 제가 이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소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지금 제 마음으로서는 거의 막 확정으로 막 굳은 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콘텐츠를 일단 만들어보자. 만약에 제 이 콘텐츠 이후에 콘텐츠가 없으면 그냥 시작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행 블로그로도 활동하고 베트남이랑은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도 계시고 제가 이제 워낙 익숙한 나라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일하는 게 너무 지겨울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4년, 5년째 혼자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맨날 집에서 일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번아웃도 오고 무기력증도 찾아오고 이제 운동만으로는 해소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부터는 해외 워케이션을 조금씩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일할 계기가 있어서 도쿄를 7년 만에 다녀왔는데요. 예전에 제가 사실 일본 구매 대행을 먼저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을 조금 하다가 막 집중적으로 막 미친 듯이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을 거의 한 8개월, 1년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작년 아니면 재작년 초인가 그때쯤 중국 구매 대행으로 제가 전환을 하게 되어서 사업자를 이제 일본 구매 대행에서 중국 구매 대행으로 전환하고 중국 구매 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중국 구매 대행 시작할 때는 한참 엄청난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강의도 많고 유튜브에도 구매 대행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저도 조금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고요. 근데 뭐 세무 이슈 이후부터, 그리고 또 갑자기 쿠팡 그로스가 막 엄청 붐이 불면서 지금 중국 구매 대행 컨텐츠가 많이 없지 않나 싶어요. 생각해보면 중국 구매 대행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포기를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전히 중국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요. 구매 대행이 붐이든 아니든 아니면 이제 뭐 안 되는 사업이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셀러들이 빠질수록 오히려 장기전으로 조금 지속 가능성 있게 오래오래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쨌건 뭐 블로그든 유튜브든 뭐 한 번에 뜬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지금 4년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도 뭐 제가 막 정말 돈이 너무 없어지고 막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은 늘려갈 예정이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뭐 다들 쿠팡 그로스를 하시고 뭐 다른 쪽으로 옮겨가신다 해도 지금 같은 기회가 오히려 구매 대행 하기엔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 쪽은 제가 이제 퇴사하고 처음 해보니까 그냥 꾸준히 진짜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서 조금씩 성장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 번에 빡 뜨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도 못했고 좀 이것저것 하는 것도 많다 보니 그냥 조금 장기전으로 생각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 재미를 보는 게 더 저한테는 조금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일본 도쿄에 다녀오고 나서 정말 든 생각이, 뭐 2025년 새해 목표라면 목표일 수도 있겠죠? 다시 예전에 했었던 일본 구매 대행도 같이 병행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막 블로거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뭐 구매 대행도 하고 위탁은 예전에 다 올려놨던 상품들 위주로 판매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혼자 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쪼개서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었고,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이제 일본을 제가 좀 좋아하기도 했어요. 사실 일본 사람들을 워낙 좋아해서 일본어도 조금 배워서 일본 사람들이랑가 이제 일본어로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예전에 제가 좀 공부했던 언어는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이제 한국어, 전 외국에서 좀 유학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제 5개국어를 사실 예전에 일본어, 뭐 러시아어, 스페인어 다 찔러봤습니다. 근데 3개 다 빠르게 포기를 했었는데 별거 아닌 여행과 출장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여행이 저에겐 동기부여가 돼서 올해는 꼭 일본어를 새로 공부를 해보자 해서 일본어를 이제 막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블로그도 더 키워서 저는 베트남 위주로 컨텐츠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에서 원고도 받고 이제 5성급 호텔 리조트들도 협업을 다 할 수 있게 된 케이스예요. 불과 몇 개월 걸리진 않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노력해서 조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 컨텐츠도 조금 많이 올려서 앞으로 일본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제 경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블로그도 좀 더 키워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일본어만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었던 일본 구매 대행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전에 중국 구매 대행 하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 연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구매 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다 붐이 이제 꺼졌고 다른 사업들이 뭐 이제 한참 사람들이 매출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제가 익숙한 것을 뭐 이제 새로 사업자를 오픈해서 뭐 시도를 해보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어떠한 사업이든 다 리스크가 있고 제가 이걸 시작한다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막 떼돈을 벌자 이런 마인드로 사업을 시작했던 게 아니고 퇴사하고 좀 저만의 일을 한번 시작해서 이것들을 하나씩 빵에서부터 막 뭐 10이라든지 20, 30, 50 이렇게 어디까지 쌓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벌써 5년째가 됐고요. 한동안은 좀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정말 핸드폰비 낼 수 없었던 그 시기도 있었고, 또 열심히 키웠던 첫 번째 스토어가 완전히 나락이 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뭐 또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서 몇 달 동안은 막 눈에 다래끼 날 정도로 상품 소싱을 하고 등록했던 기간도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거를 아무래도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시간적으로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건 저는 새로운 사업자를 이제 새로 오픈을 해서 일본 구매 대행을 같이 병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구매 대행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한 1년 정도 했었는데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때 한 2달 정도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때 제가 판매했던 제품은 주로 패션 브랜드였고 처음에는 진짜 멋모르고 막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글로벌 브랜드들을 막 같이 올려가지고 막 네이버에서 정품 소명 계속 들어오고, 특히 일본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경우는 뭐 지재권 날라와서 상품 한 150개 정도 수동 등록을 했는데 그거를 모두 삭제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뭐 이세이미야케도 있고 뭐 오라리도 있고 뭐 타이틀리스 등등 뭐 이제 일본 안에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 말고 일본 안에 고유의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거 위주로 판매를 했었고,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 이제 특히 패션 쪽을 판매하다 보니 그때 어려움은 재고가 너무 빨리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패션 브랜드 제품을 이렇게 매일 업로드를 하면 뭐 다음날 재고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주문이 들어와도 주문을 못 파는 경우도 생겼었고, 그래서 서브로 같이 시작했던 게 그때 식품 영업 등록증을, 구매대행 식품 영업 등록증을 사실은 일본 구매대행 할 때 등록을 했었는데요. 그때 식품을 같이 팔아볼까 이런 고민으로
이제 식품 영어 등록증도 냈고 식품 소싱을 하는데 이게 일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대비 제가 배송비도 조금 비싸고 뭔가 마진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약간 멈췄던 일본 구매 대행이었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은 노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은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데요. 거기서도 되게 카테고리가 다양하겠죠. 저는 그때는 거의 패션 브랜드 위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시작할 때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하면 좋을지, 뭐 그냥 중국 구매 대행처럼 뭐 카테고리 상관없이 다 올릴지, 아니면 전문물처럼 뭐 패션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올릴지 지금은 고민 중인 단계에 있고요. 어쨌건 중국 구매 대행이나 일본 구매 대행의 차이점은 뭐 브랜드와 노브랜드를 이제 업로드하는 것과 이제 수동 등록, 뭐 반자동, 대량 등록, 뭐 이런 거 하는 것과 뭐 스토어 입점하고 상품 등록하고 상품 소싱하는 방법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차이는 이제 브랜드냐 노브랜드냐의 차이겠지만 어쨌건 이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일본 구매 대행을 하셔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고민되는 거는 화장품 영업 등록증을 이제 발급받아가지고 화장품 쪽도 같이 해볼지 아니면 식품 영업을 다시 계속 같이 해볼지 패션 브랜드 뭐를 해볼지 지금 아직까지는 아이템을 고민 중이고요. 이제 신규 사업자를 오픈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라쿠텐, 아마존보다는 패션 브랜드몰을 했기 때문에 다 모든 제품을 공식몰에 있는 제품들을 업로드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캐피탈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도 라쿠텐, 아마존에 있는 게 아닌 저는 정식 일본 공식몰에서 상품을 올렸고요. 그때 제가 경쟁을 어떻게 했냐면 아무래도 일본에서 사시는 분들이 배송 비용이 훨씬 낮거나 아무래도 경쟁력이 더 높고 이제 소싱하시거나 뭐 사진 찍으시거나 뭐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캐피탈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이 같은 제품을 같이 올리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마진을 한 2,000원, 3,000원 더 포기하고 조금 더 싸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거나 아니면 좀 유입을 위해서 이세이미야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공식몰에서 바로 품절이 되는데도 네이버 유입을 위해서 그 제품들을 같이 올렸던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카테고리를 지금 고민 중이고 그리고 어디 입점할지도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이제 이 사업자를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만 일본 구매 대행으로 가고 나머지 마켓은 다시 중국 구매 대행으로 갈지 고민 중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배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먼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입점을 하고 배대지를 선정해야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후쿠오카 배대지 업체랑 같이 거래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다 선결제를 해주시고 제가 후결제로 이제 한 달치 한 달 뒤에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방식이어서 지금 중국 구매 대행처럼 막 이렇게 자금이 묶인다거나 이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치만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경쟁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조금 바로바로 응대해 주시고 그때는 제가 구매 대행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배대지 업체에서 많이 알려주셨던 게 그분들도 일본 관련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3-4개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배대지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업체랑 다시 할지 아니면 새로운 배대지를 찾아볼지가 먼저고 이제 어디 입점할지 그리고 수동, 반자동, 대량 등록 중에 어떤 걸 할지를 지금 먼저 선택을 해볼 건데요. 예전에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은 저는 모두 다 수동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하루에 많이 올려봤자 10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중국 구매 대행보다는 수동 등록이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 사실 업로드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 스마트 스토어 위주로 업로드할 때는 생각보다 진짜 쉽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한계가 있다 보니 최대로 많이 올리는 게 10개에서 15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은 매일매일 상품을 업로드해야 되는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은 막 하루에 50개, 100개, 200개 막 이렇게 막 한두 달, 뭐 3달, 4달 이렇게 올려두면 한 일주일, 2주일 막 소식을 쳐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 재고가 바로바로 막 이렇게 솔드아웃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또 다른 상품을 업로드하고 이게 반복이에요. 또 일본 구매 대행은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무지라든지 또 뭐 테니스 용품 같은 거, 탁구, 낚시, 뭐 그리고 캠핑도 있을 거고 또 뭐 리듬 체조라든지 뭐 이런 스포츠 제품도 있고 뭐 가전 제품들도 있을 거고 무지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을 이렇게 소싱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다 보니까 어쨌건 저는 한 번도 퀄리티 이슈가 없었고 반품권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가 되는 건 오로지 배송 기간이잖아요. 그거 제외하고 뭐 퀄리티라든지 뭐 분량이 낮다든지 이런 이슈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쉽게 하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중국 구매대행과 일본 구매대행 소싱법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되게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테니스예요. 최근에 자주 못 치긴 했지만 원래 테니스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용품에 대해서 소싱을 해본다고 할게요. 그럼 중국 구매대행과 일본 구매대행의 테니스 용품 소싱법이 조금 다른데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노브랜드 제품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테니스 라켓 같은 경우는 뭐 윌슨이라든지 뭐 던롭이라든지 일본 브랜드 제품이 많습니다. 그런 제품을 중국 구매 대행으로 소싱하시면 절대적으로 정품 소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라켓과 의류라든지 뭐 테니스 가방 같은 것들은 다 피해야 되고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테니스 스트링 기계 있어요. 이렇게 테니스 이제 뭐 동대문 같은 데 가면은 테니스 매장 같은 데 가면 이따만한 스트링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소싱하신다든지 아니면 테니스 레슨장에 가면 항상 있는 볼머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볼머신기 또는 테니스공 줍는 자동기기 이런 것들을 소싱하시면 되고요. 일본 구매 대행으로 테니스 용품을 소싱하실 때는 보통 테니스 라켓들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테니스 볼, 브랜드 볼들이 있어요. 뭐 윌슨, 헤드, 던롭 등등 테니스 라켓은 되게 많아요. 요넥스도 있고 테니스 화도 있고 요넥스 같은 경우도 테니스 화, 테니스 의류, 테니스 가방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으로 테니스 용품을 소싱하시면은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뭐 테니스 신발을 소싱하실 수도 있고 테니스 의류나 이런 가방을 소싱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중국 구매 대행으로 제가 만약에 의류를 소싱해 본다고 할게요. 예시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베이지 니트 같은 경우는 동대문에도 워낙 많은 이런 노브랜드 제품은 중국 구매 대행으로 소싱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특수복이라든지 뭐 발레복, 뭐 스님복, 뭐 코스튬복, 할로윈 코스튬복이라든지 뭐 졸업사진용 막 이렇게 드레스 막 중세 옷 같은 이런 막 드레스, 뭐 웨딩 드레스, 뭐 이런 옷들 있잖아요. 뭐 안전복, 방한복 이런 것들을 소싱하시면 되고요. 일본 구매 대행으로 만약에 저희가 일본 구매 대행으로 저희가 만약에 의류를 소싱한다고 치면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쿄 여행 특히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저희가 일본 여행을 뭐 일본 관광이나 뭐 이제 뭐 분위기를 보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쇼핑하러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꼼데 가르숑이라든지 뭐 셀린느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구입하는 게 훨씬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요. 한국에 화장품이 그렇게 잘 돼 있는데도 저희는 돈키호테 가면은 일본 화장품을 쓸어 담잖아요. 그게 여행하는 심리일 수도 있고 그 제품을 더 구입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예시로 또 만약에 일본 여행을 가지 못하는데 일본 브랜드 옷을 갖고 싶다든지 그런 돈키호테에 있는 그 화장품들을 갖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구매 대행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일본만의 브랜드가 있다면 그거 외에도 조금 이제 매니아층이라고 해서 정말 제가 아직 잘 모르는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는 뭐 셀린느나 뭐 꼼데가르숑 이런 거 말고 잘 모르는 또 일본의 특수 고유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을 소싱하시면 아마 메이저층에서는 이제 구입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으로 패션 브랜드를 만약에 소싱을 하시면 일본 고유의 브랜드나 조금 이제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거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브랜드 아니면 조금 희소성이 있지만 사람들은 잘 몰라도 이제 메이저층이 있는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브랜드를 소싱한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저도 잘 모르는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같이 소싱하셔서 업로드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너무 맹맹해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하는 방법은 다 알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랑 협으로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게 위탁인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또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죠. 하나의 사업자를 늘려서 일본 구매 대행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에 관련된 내용도 유튜브에 종종 여러분들께 이제 쉐어를 해볼 건데요. 약 한 달에서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저는 준비하는 기간을 잡을 거고요. 일단 사업자 등록증 내고 입점하고 이제 상품 찾고 상품 소싱하고 마진 계산하고 배대지 이제 선정하고 이런 것들 다 하고 나서 이제 상품을 팔기 시작할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본 구매 대행에만 이렇게 몰두할 순 없거든요. 지금 여전히 중국 구매 대행 위주로 주문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품 등록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구매 대행은 약간 아직까지는 2025년은 막 이걸로 떼돈을 벌 거야 이게 아닌 사이드 프로젝트로 해서 매출 어느 정도 낼 수 있지? 제 부업 정도로 일단 한번 시작을 먼저 소소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게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스토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하나씩 조금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유튜브에 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조만간 중국 구매 대행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